아래 조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가지를 내가 지킬 수 있다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100%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영상도 제 모든 컨텐츠를 토탈할 때 탑5 안에 드는 반드시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못을 받고 싶어요. 저는 연애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연애 관계에 대한 그 상담이나 컨설팅을 또 주 업으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도 평균 10명 그리고 한 달이면은 40명 이상 정도의 여성분들을 고민을 들으면서 같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사연은 다 다르지만요.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남자가 어느 순간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만약 객관적으로 잘못을 해서 그런 거라면 저는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진짜 그 남자에게 잘한 죄밖에 없는데 마음이 변해가는 남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것들을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누굴 만나든 먼저 마음이 변하거나 그 남자가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만드는 그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래 조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가지를 내가 지킬 수 있다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100%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각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건설적인 자기개발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바라보는 프레임 값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로 내 연인을 바라보는 여성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보는 프레임,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친구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프레임. 여러분들은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만나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1번의 프레임을 갖고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사소하게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두 번째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여자들은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그 미래, 그리고 앞으로 소중하게 쌓아갈 추억들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의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밖에 없게 되고 함께하는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그것들은 다시 특별한 굉장히 유일무이한 소중한 감정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미래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게 내 옆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정말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 알 거예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계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주보고 있으면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고 내 가치관, 내 기준, 그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1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져요. 그리고는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겠죠. 아, 오빠는 왜 이렇게 연락이 느려? 말 좀 더 자상하게 해주면 안 돼? 아니, 나한테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 맞거든요.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면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내가 믿음이 안 가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줄 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걸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함께 관계를 대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헤어질 일이 절대 없어요. 나와 이렇게 잘 맞고 나와 이렇게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언제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소중해요. 감히 다른 남자랑, 감히 다른 여자랑 그건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내 편이 생긴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해보셨나요? 주식하는 분들은 인생에서 이런 말을 좀 종종 하곤 해요. 주식 그래프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아있다, 이렇게요.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요. 돈을 많이 내가 벌 때도 있는 거고, 돈을 적게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내 인생에서 행복을 크게 느낄 때도 있고 적게 느낄 때도 있고, 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연인 관계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인 관계라는 게 무조건 우린 좋아야만 해 라는 이런 딱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위기나 시련이 왔을 때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거는 둘이 연인 관계가 어떤 시련을 겪을 때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날짜 수를 채워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 때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좀 말이 어려워서 그냥 대표적인 상황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남자친구가 그냥 일이
바빠져서 그래서 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남자친구가 일이 바빠졌는데 그게 우리가 헤어지는 거랑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우린 좋아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 사람은 나한테 질렸는데 헤어질 명분으로 말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야 라고 험리하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장난건데 지금까지 한 3,000건 중에 뭐 2,000건이 이런 제외 상담이었다면 정말 10중 8구의 케이스는 진짜 핑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답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친구는 일단 상황이 변했어요. 나를 처음 사랑했던 당시의 상황과 다르게 바빠진 이후에는 여유가 너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표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순간이 됐을 때 그 남자친구와 나는 함께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딱딱한 마인드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남자는 이별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남자친구의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그 남자친구는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쌩쌩하지 않고 계속해서 골골대면서 열이 나고 이불만 덮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왜 쌩쌩하지 않냐고 틱틱대고 투정 부린다면, 잠 안 채우고 자꾸 밖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흔한 감기조차도 솔직히 여러분들 남자친구 그렇게 옆에서 간호 정말 성심성의껏 해줄 거면서 왜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한 인생에서 한 번 고비를 겪은 그 문제에 죽겠다고 여유 없이 바빠진 남자친구 왜 함께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건설적인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 케이스도 이게 부족해서 이별을 낳고 남자들이 돌아서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자기개발을 하는 거랑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거랑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연애를 한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요, 우리가 카페에서 사 먹는 어떤 아메리카노처럼 다 먹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애라는 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치 끝이 없는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게 연애의 특성 중 하나라는 건 팩트이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내어주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1도 노력하지 않고 정말 나와의 관계를 진짜 당연하게 여겨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나실 분 있나요? 이처럼 자기 개발이라는 건요, 관계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자, 이번에는 자기 개발의 측면으로 같이 넘어와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기 개발이라는 건요, 관계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은 썩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고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내 관계에서 결국 과정을 함께하는 게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멈춰있게 되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발전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방은 자꾸 성장해 나가는데 나는 멈춰 있으니까요. 실제 제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 친구가 본인의 여자친구랑 2년 정도 동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요. 사업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었어요.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 당시 직장인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돈을 정말 잘 버니까 여자친구한테 뭐 카드도 주고 그냥 생활비도 다 부담을 하고 월세도 다 부담을 하면서 정말 한 가구가 그렇게 나가는 돈에 모든 것들을 제 친구가 부담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살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뭔가 고여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결국 그 여자친구에게 어떤 끝에는 정말 큰 환멸감을 느끼면서 정말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여자친구가 조금 인생에서 게으를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 뭐 사랑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수는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여러분의 엄마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줄 만한 그 의무는 없다고 봐요. 남자친구가 멀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은 이 사람과 미래에도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발맞춰 걸어갈 수 있으면서 내 손을 잡고 있을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판단과 다툼이 잦아지게 되면 끝을 내는 게 맞다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를 지킨다는 거, 남자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내가 멈춰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또 견뎌내면서 하는 게 또 사람의 삶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봐요. 무엇이든 얻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가졌다고 안일하게 당연시 여기는 그 마음,
그거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중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어도 지켜진다면 정말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남자친구 마음이 변하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와닿으셨다면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더 성숙한 내가 되는 법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구절이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거라고 장담할게요.